저희가 이제 그 나폴리 이야기하면서 요즘 나폴리 축구에 빠지신 분들 네.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음? 반대로 네. 야, 요즘 토트넘 경기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토트넘이 경기 자체가 초반부터 지금 너무 좀 답답하고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3-5-2를 좀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지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뭐 풋볼 런던도 이번에 콘테 감독이 3-5-2 쓸 것이다 뭐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었는데 역시 3-5-2를 쓰지 않았습니다. 3-4-3.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 좀 이제 그 콘테 감독이 아쉬웠던 건 네. 결국에는 이 팀이 흐름이 일단은 좀 안 좋은 상태잖아요. 이 흐름이 사실 시즌 초반에는 경기력이 답답해도 결과가 나오니까 괜찮았는데 결과가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스포르팅전에 패배하는 그 기점으로 네네. 스포르팅 패배하고 레스터전 이기긴 했지만 그 다음 경기 이제 북런던 더비 패배하고 아스널. 네. 그리고 지난 경기 무승부 기록하고 프랑크푸르트전. 그러니까 경기력도 안 좋은데 성적도 안 나오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전형의 변화를 주거나 선수를 좀 바꿔보거나 전술적인 좀 변화를 주거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뭐 원래도 그랬지만 전술 변화가 그렇게까지 빠른 감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럴 때 불만이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어찌됐건 초반에는 그래도 승점을 쌓아갔으니까 답답해도 그래도 콘테가 승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결과도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딱 지금 지난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전에 아쉬웠던 게 뭐냐면 뭐 3-5-2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 3-5-2를 쓰겠다고 좀 유력해 보였던 게 왜냐면 공격 라인에 선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쿨루셉스키도 부상이었고 모우라도 부상이었기 때문에 3톱을 쓰면 손흥민, 케인, 히살리송 네네. 요 세 명에다가 플러스 브라이언 힐 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3-4-3을 그냥 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중원에 비수마를 영입하면서 비수마는 근데 왜 안 쓰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수마가 있으니까 네네. 벤탄쿠르, 호이베르, 스킵 비수마 분명히 지난 경기는 공격 라인보다 미드필더 라인에 뎁스가 더 좋았던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파페사르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미드필더 라인 3명을 쓸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북런던 더비 때 가지고 나왔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네. 그리고 경기력도 안 좋았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전술을 좀 바꿔보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비수마의 출전도 좀 유력을 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전에. 그렇죠. 뭐 한 번쯤 나와볼 때가 됐었죠. 그리고 또 뭐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좋은 또 수미였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이번에도 지금 출전시키지 않으면서 또 좋은 경기를 못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비수마 얘기를 좀 해보면요. 비수마가 안 나오는 건 결국 3-4-3 전형에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포메이션만 놓고 보면 3-4-3의 중앙에 뛰었어요. 근데 사실상 비수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좋았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브라이튼에서도 포터 감독이 워낙 그냥 포메이션 던져놓고 여기서 선수들이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포메이션 다르거든요. 그래서 3-4-3이지만 최전방에 있는 3톱 중에 한 명이 미드필더로 내려와요. 네. 수비할 때 완벽하게 내려와서 3-5-2 전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비스마가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수비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면서 잘했던 선수가 비수마입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 전형 보세요. 브라이튼하고는 또 다르죠. 브라이튼하고 다른 게 손흥민이나 히살리송이 수비할 때 중원으로 내려오는 선수들이냐?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네. 3-4-3 전형 쓸 때 그냥 이제 손흥민이나 히살리송은 그냥 측면으로 내려오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의 3-4-3과 토트넘의 3-4-3은 아예 다르죠. 네네.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이. 그리고 특히나 비수마의 역할이. 비수마가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처럼 뛰려면 수비 라인에서의 수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수비 라인의 수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볼을 가지고 전진해서 경기 중간중간 보면 토트넘이 호이비에르가 전방으로 막 달려들거나 네. 아니면 벤탄쿠르가 막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공간으로 침투하는 박스 투 박스의 능력이 좀 갖춰져 있는 선수라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3-4-3 전형을 고집을 하게 되면 비수마가 원래 브라이튼에서도 처음에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 그 미드필더 라인에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의 역할을 맡았던 선수예요. 근데
공격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잘 안 돼서 벤치로 밀렸던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포터 감독이 와서 이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에 뛰면 잘하겠는걸? 네네. 수비형 미드필더에 두면서 비수마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된 선수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이렇게 3-4-3을 쓰면 비수마를 영입한 이유가 딱히 없죠. 네네. 전술적으로 이미 안 맞아요. 비수마는 원래 이렇게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처럼 전진하는 능력에 좀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고 올라가서 공간 침투하는 능력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수마를 쓰려면 브라이튼처럼 3-4-3을 쓰든가 네네. 공격수가 한 명 내려와서 미드필더 라인이 역삼각형 형태가 되는 그러한 미드필더 라인을 쓰던가 아니면 그냥 대놓고 3-5-2 전형을 쓰면서 비수마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쓰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콘테 감독은 애초에 3-4-3 전형을 고집하니까 최전방 3톱이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혹은 쿨루셉스키니까 그러니까 비수마를 지금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단은 뭐 콘테의 전술과 지금 비수마가 3-4-3일 때 안 맞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돌고 돌아서 또 이 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을 때 3-5-2를 써보고 한 번쯤 써볼 필요가 있죠. 투입을 해서 좀 변화를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은 또 축구 팬들은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왜 또 이제 문제냐면 비수마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비적인 수치가 가장 좋았던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네네. 비수마보다 잘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난 시즌에 뭐 로드리나 파비뉴 이 정도 제외하면 없어요. 네네. 그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중원 싸움이 부족하다. 이 말 맨날 듣죠? 네.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이 부족하다는 걸 다른 팀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경기들을 생각해 보면 첼시가 원래 3-4-3을 쓰는데 투엘 감독이 마운트를 한 칸 내려서 미드필더 숫자 늘려서 토트넘을 중원 싸움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그때 울버햄튼도 생각해보면 울버햄튼이 최전방에 원래 뭐 히메네스나 황희찬이나 공격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경기에서만 유독 포덴세가 나왔어요. 토트넘 상대로 포덴세가 나와서 제로톱처럼 움직이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 숫자 늘리면서 중원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네. 당장 그 프랑크푸르트전도 사실 프랑크푸르트도 3-4-3이거든요. 그냥 포메이션만 보면. 근데 이제 어제 그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카마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카마다가 왼쪽 측면 공격수지만 경기를 할 때 보면 사실상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서 미드필더 숫자가 3명이 돼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 카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해주는 게 이 프랑크푸르트의 핵심적인 공격 전술 중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사실은 중원 라인에서 선수가 부족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을 너무나 쉽게 내주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경기들을 보면 토트넘이 중원 싸움이 약하다는 걸 다른 팀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그렇게 알고 그 맞춤 전략으로 나왔으면 콘테도 중원을 그쵸? 좀 보강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력이 안 좋을 때 보면 상대 팀이 중원 싸움을 강화하니까 계속 중원 싸움에 지더라. 네네. 이걸 보면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우리도 한번 비스마를 넣거나 해서 그렇죠. 한 선수 늘려서 활용해 볼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 이러한 전술이 안 나오고 계속 경기력은 안 좋고 반복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뭐 물론 이 콘테 감독이 알아서 하는 거고 콘테 감독도 뭐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쵸. 이런 전술적인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렇게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단기간에 변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콘테 감독의 성향이 원래 조금 느린 편이에요. 경기력이 너무 답답하던데 진짜. 느린 편이라서 네. 갑자기 단시간에 3-5-2를 쓴다거나 뭐 이렇게 전술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단시간에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콘테 감독이 부임할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콘테 감독이 부임할 때 콘테 감독의 성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예측이 아니라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독이 늘상 그랬기 때문에 늘상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은 당연히 좀 예측이 되는 흐름이긴 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3-5-2 전형이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손흥민을 전방에서 조금 더 올렸을 수 있다. 중원 싸움에 선수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뭐 포메이션적으로만 보면 전방에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이렇게 되면 손흥민 한 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공격이 너무 단조로워져요. 케인하고 손흥민 이 공격 조합이 너무 좋긴 하지만 공격이 너무 단조로워지면 손흥민과 케인 이 조합도 그렇게 위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역습이 좋았던 거 특히나 케인에서 손흥민으로 나가는 패스가 좋았던 건 옆에 쿨루셉스키가 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수비를 분산시켜주면서 네네.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나고 케인에게도 공간이 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3-5-2가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원 싸움에 밀리는 경기를 하면 중간에 바꿀 수도 있잖아. 전방에 좀 공격 숫자가 줄어든다 해도 네네. 중원 싸움을 늘리는 이러한 방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콘테 감독이 또 뭐 챔스는 전혀 다른 무대이기 때문에 선수 보강을 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는데 지금 스쿼드적으로는 많이 보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토트넘? 아 그럼요. 토트넘이 이렇게 토트넘이 좀 기용도 해보고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토트넘이 거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네네. 사실은 최근 몇 년 들어서 가장 좋은 영입 시장이었거든요. 그동안에 뭐 유망주 영입한다 하면서 유망주 영입해오고 네네. 뭐 영입이 없을 때도 있었고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페리시치, 비수마, 또 뭐 스펜스, 네. 또 누구 랑글레. 랑글레 예. 데려왔잖아요. 심지어 페리시치, 비수마, 스펜스는 전 소속팀에서 다 잘했던 선수입니다. 히샬리송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또 국대 가면 잘해요. 히샬리송도 엄청 잘하고 왔고 페리시치도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왔고 다 잘해요. 근데 왜 토트넘에만 오면 토트넘에서 경기만 하면 이 선수들의 단점만 드러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살리는 게 결국에는 감독의 역할인 건데 네네. 장점을 못 살리는 거죠. 결국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전술에서는. 네. 이제 뭐 토트넘이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이번에 주말 경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얼마 쉬지 못하고 지금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만나죠. 네네. 브라이튼도 좀 쉽지 않을 거다 이 경기력으로. 그렇죠. 심지어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한 경기 치렀는데 잘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도 좀 쉽지 않겠는데. 아 그렇습니다. 뭐 그런 또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토트넘과 또 손흥민 응원하면서 그쵸? 봐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에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